용호상박을 이럴 때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악행이면 악행, 뒤통수면 뒤통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똑같은 차화영과 서유라. 차화영은 일부러 서유라를 자극해 유수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서유라는 유대성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유수연을 유인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유수연을 건물 옥상에서 밀어버렸죠. 하지만 위험에 빠진 순간 강동아와 경찰이 도착했고 유수연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서유라는 사이렌 소리에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갔고요. 결과적으로 서유라의 계획은 실패를 한 거죠. 이후 해당 소식을 접한 차화영은 일 처리 하나 똑바로 못한다며 서유라에게 윽박을 질렀는데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던 거죠. 서유라가 유수연 제거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범인으로 몰아 제거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책임을 물어 쫓아내려던 수작. 하지만 서유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윽박을 지르며 나가라는 차화영에게 다 지운 줄 알았던 녹취를 꺼내 들었죠. 진짜 무서운 창과 방패. 한 명은 가짜 공증으로 녹취를 없애게 속였고, 다른 한 명은 속은 듯 했지만 녹취를 지우지 않았고, 진짜 서유라 말대로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차화영은 다시 등장한 녹취에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자신도 하나의 무기를 더 꺼내 듭니다. 바로 서유라가 유수연을 미는 순간이 담긴 동영상. 역시나 서유라의 등을 떠밀어 놓고 김 실장을 시켜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놓은 거죠. 자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유수연을 미끼로 썼던 겁니다. 서유라가 유수연을 제거하면 이후 이 증거로 서유라를 신고 두 사람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서유라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서유라는 그 증거로 자신을 올가매어봤자 경찰의 어머님과 공무원 사실을 밝혀 같이 죽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차피 유대성의 녹취 파일까지 갖고 있으니 엮어서 같이 죽자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유대성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전부 같이 한 거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서유라가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차화영이 자신의 뒤통수를 칠 거란 걸 알고 한 가지 계획을 더 준비했죠. 바로 유수연 사건의 범인을 차화영으로 만들기. 유수연과 강동아는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팔찌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는 누가 봐도 고가의 팔찌였죠. 유수연은 다음날 그 팔찌를 서유라에게 보여줬지만 서유라는 모르는 물건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강동아는 고가의 팔찌라면 구매 내역이 남아 있을 거라며 팔찌를 경찰에 넘기자고 하죠.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얻은 팔찌 주인의 정보는 차화영일 듯합니다. 이미 59회 예고편을 통해 차화영이 자신의 팔찌가 사라진 걸 알고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이 모든 건 서유라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차화영에게 뒤통수를 맞을 줄 알았던 몰랐던 이미 서유라는 이번 사건을 통해 차화영까지 제거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유수연을 해치러 가는 길에 차화영의 팔찌를 일부러 가져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일부러 팔찌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경찰이 수사 도중 팔찌를 발견하든 강동아가 발견하든 어차피 범인은 차화영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서유라가 차화영의 팔찌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차화영은 김 집사를 시켜 찍어 놓은 동영상도 공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정적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공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제 왜 서유라가 차화영의 동영상을 보고도 콧방귀를 낀 것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과연 차화영은 서유라 대신 범인으로 몰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